여러분, 미국이 식단 가이드라인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 변화가 단순한 영양 조정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믿어온 식습관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부킹토킹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식단 공거는 정말 옳았을까요? 아니면 문제를 숨겨온 시스템적 오류였을까요? 미국의 식단 가이드라인 왜 중요할까요? 미국 식단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추천 문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영양정책, 학교 급식, 보건 캠페인에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수백만 국민에게 권고하는 공식 정책 문서입니다. 그래서 바뀌면 단순히 맛있는 정보가 아니라 건강산업 전체의 방향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과거 식단 권고의 핵심,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포화지방은 무조건 나쁘다. 지난 수십 년간 식단 권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이나 특히 포화지방을 극도로 제한하라. 그 결과 우리가 선택한 건 저지방 식단, 고탄수화물 대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수십 년간 지방 섭취를 낮춘 나라들에서 비만, 대사질환, 당뇨, 심혈관계 질환은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탄수화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보다 더 빠르게 대사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방은 거의 대사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과거 권고는 이 질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텐데요.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식단 권고는 산업과 완전히 독립된 결정이었을까요? 설탕산업, 정제 곡물산업, 대형 식품 메이커는 막대한 마케팅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권고는 상대적으로 질 좋은 지방보다 안전한 탄수화물이라는 메시지와 결합하여 우리를 호도해 왔습니다. 과거의 권고는 개별 연구의 결과를 과대 일반화해 우리를 호도해 왔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한 가지, 두 가지 연구가 모든 인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과학은 이런 단순화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우리의 지난 30-40년간 보건 수치를 보면 비만율이 폭증했고요. 제2형 당뇨가 증가했습니다. 대사증후군 또한 증가했습니다. 과거의 권고들이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증거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단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미국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또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한국인은 밥심, 이런 캐치프레이즈, 마케팅 용어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미국 정부가 식단 가이드라인을 수정했습니다. 올해 미국 식단 가이드라인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포화지방 제한을 완화합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 지방의 양보다 질을 중요시합니다. 세 번째, 설탕 소비 제한의 공식화. 이게 정말 중요하죠. 네 번째, 전체적인 식품 다양성과 식품의 질에 대한 중요성 인정. 식품의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권고 변경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식단 패러다임이 재검토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기존의 식품 피라미드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던 육류, 포화지방 이런 것들이 전부 위로 올라왔습니다. 진짜 음식을 먹어라 라고 미국 정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식단 권고에 대해 강력한 질문이 없었을까요? 반론이 없었을까요? 사실 반론은 있었습니다. 묵살당한 거죠. 일단 저널리즘의 한계를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학적 권위에 대한 맹신. 이게 아주 하버드 의대부터 시작해서 켈로그 같은 거대 식품 산업들과 이런 정보가 결탁이 되어서 어떤 연구들을 본인한테 유리한 연구만 인용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익 집단의 영향력,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로비를 많이 했을까요? 이게 정부에서 한번 이렇게 식단 지침을 내려버리면 이거 완전히 관련 업계에서는 이거 완전 노다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잘못된 정보를 거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단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거기에 따른 심리적 안도감을, 잘못된 안도감을 대중이 취해 있었다는 소리죠. 쉽고 단순한 규칙을 믿는 게 사람에게는 편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해요. 세상이 아직도 선과 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각자의 입장에 따라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이란 최종 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번 가이드라인 변화를 통해 배워야 할 건 100% 정답을 찾으려는 믿음이 아니라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정말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정보인지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따랐던 식단 권고는 정말 안전했을까요? 그 권고가 우리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누가 이 의견을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나요? 지금은 질문할 때입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식단 권고는 과학과 산업, 정책이 섞인 복잡한 영역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조차 그것을 수정했을 만큼 우리는 식단 정책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더 이상 오래된 답만 믿지 마세요. 질문하고 확인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여정에서 진짜 정보를 보는 눈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킹토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